뒷공을 열렸어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위험합니다. 슛! 먹었어요. 1분 만에 그냥 골을 먹네요. 뭐야 이게? 지금 장난하냐고. 레비 회장도 지금 어떤 협박당하고 있을 수도 있어. 스콧머니 호주 마피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야 너 포스텍 자르면 죽는다 해가지고 막 인질로 막 딸을 막 협박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리고 승부 조작을 막 하고 있는 거야. 야 이거 우리 호주 마피아들이 걸어놨어. 1분 만에 골 먹는 거 알지? 이런 거 아니냐고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지금 이런 정도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에이전트들이랑 다 작당해가지고 선수도 다 헤쳐먹고 강등은 당하면 안 되니까 그거만 위기만 벗어나고 강등 당하면 프리미어리그에서 해먹어야 되는데 못 해먹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는 거지 지금. 그 정도로 열받습니다. 마이키 무어입니다. 마이키 무어 자다 일어났나요? 머리가 눌려있는데 쓰레기 봉투가 날아 들어왔어요. 개같은 축구. 저는 생각해요. 스콧먼 이 사람이 부드러워 보이는 사람이지만 알고 보면 마피아일 수도 있다. 호주 마피아들이 지금 토트넘 운영진을 협박하고 있다. 포스텍 자르면 죽인다. 왼쪽에 쓰레기가 있고요. 쓰레기 봉투 날아다니고 이 개같은 트래핑. 무어가 무슨 네이머 저런 개같은 볼 컨트롤 하는데 무슨 네이마르랑 비교를 해. 네이마르에 대한 모독이야. 순두부 터치를 해야지. 네이머 저 터치는 거의 두부가 으깨지는 터치예요 진짜. 무어야 이게. 무어를 빼 아자이를 넣으라고 잠깐만. 포스펙 멍청한 거 아니야? 레비 회장 나옵니다. 얼굴이 수심에 가득해요. 제가 봤을 때 분명히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호주 마피아들에게 협박 당하고 있는 그런 표정이에요. 원래 레비 회장이었으면 자르고도 남았는데 벌써 잘랐어야 되는데 저 포스펙 저 사기꾼 저 전술 사기꾼을 잘랐어야 되는데 스콧먼 이 최고 축구 책임자 이 새끼가 호주 마피아였던 거지. 개놈의 새끼가 이게. 죄송합니다. 망할 놈들 진짜. 셉스키 뒤로 빼줘. 공간이 없잖아 멍청아. 뺏기잖아. 쓰레기가 또 날아다니고 있는 경기입니다. 크로스 걸리고 이건 축구가 아닙니다. 축구가 아니에요. 빙글 돌고 테일 뭐야 뒤뚱뒤뚱 뭐야. 맞습니다. 호랑나비턴. 제가 봤을 때 김흥국 님이 축구를 더 잘한다고 봐요. 테일보다. 김흥국 님 나름 그 드리블 대단하거든요. 호랑나비 드리블로 그냥 드블까 미시는 거지 이게. 골 먹는데 오른쪽 봤어요. 베일리 다시 말론. 간신히 걷어내. 먹었네. 욕 나오네 진짜. 역시 토트넘은 항상 이래요. 포스텍 축구가 덜 묻은 선수들이 잘하다가 포스텍 축구 양념 묻고 나서는 개같은 축구 하는 거죠. 처음에 막 잘해. 기대가 돼. 근데 포스텍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바보가 되고 멍청이가 되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주눅 들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지금. 오른발을 못 쓴 선수를 왼발 오른쪽에 놓고 병신 같은 측면 플레이. 죄송합니다. 욕을 했네요. 저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너무나 화가 났어요. 똥싸르. 오늘도 안 싸면 안 되지. 설사르가 됐어. 나도 모르게 나왔다. 똥 같은 패스를 지렸다. 약을 먹어라 약을. 장염 걸린 것 같다 쌀이야. 누굴까? 경기 종료됩니다. 일주일 사이에 2개의 컵 대회에서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원흉은 이날 선발 전략이 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경기를 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말아먹었는지를 저희가 기록과 더불어 전술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물론 오늘 손흥민 선수도 잘하지 못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오늘만큼은 사실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기회를 놓쳤던 부분들에 대해서 변명하기가 인간적인 면에서는 팀 상황이 이렇고 자신감이 어떻고 수비 커버 어떻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러나 팀의 또 주장이자 에이스로서 해결사로 활약을 해주지 못한 것은 분명히 책임이 있다. 가장 큰 책임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 역시 굉장히 부진한 플레이를 펼쳤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 부분들을 이제 기록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결과론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 경기 전반전이 아쉬웠던 것은 마지막 순간 텔 선수가 그나마 영향력을 발휘했던 위치는 중앙에 갔을 때였어요. 물론 중앙 지역에서 손흥민 선수도 치고 들어가서 침투해서 기회를 잡기는 했지만 그런 움직임은 사실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에 있더라도 들어올 수 있고 텔과 교차하면서도 만들어낼 수 있는 장면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기 선발 카드로서 이 쓰리톱 무어와 손흥민과 텔이 모두 자신의 최대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게 운영을 했어요. 일단 무어 자체가 이 선수가 오른발잡이로 왼쪽에서
접고 들어갈 때 기술이나 슈팅이나 판단이나 그나마 좋아요. 물론 축구 선수가 전문적으로 축구를 해오면서 어느 위치에서든지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역량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강력한 팀을 만났을 때 그리고 팀 차원의 안정되고 정확한 세부 전술이 없을 때는 그게 빛나기 쉽지가 않거든요. 마이키 무어가 일단 오른쪽에서 영향력이 매우 떨어졌어요. 그 하나의 이유는 포로가 전진할 때의 뒷공간을 에스턴 빌라가 노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포로가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많이 됐고 그런 과정 속에서 무어가 외로웠어요. 무어가 딸려 내려오는 상황들도 많이 있었고 즉 오른쪽 사이드가 죽었어요. 램지와 디뉴에게 오른쪽 사이드가 잠식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배우 침투라는 움직임을 가져가긴 했지만 카마라와 콘사를 상대로 등 졌을 때 공을 지키지 못하고 연계하지 못하고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뛸 때 안 되는 모습들만 나오게 경기가 펼쳐졌어요. 그러면서 전반 9번도 제 몫을 못하게 됐죠. 그러한 가운데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위치라고 했던 왼쪽 측면으로 테를 뒀는데 여기서 심지어 그렇게 경기력이 좋지 않았던 가르시아를 상대했지만 물론 베일리의 굉장한 속도감을 통한 공격으로 인해 스펜스가 지원을 못해준 것도 있고 벤탄쿠르가 이 뒤를 커버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마티스텔이 손치를 계속했던 것은 마티스텔이 주고받고 움직이면서 왼쪽 사이드에서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나왔다. 결국 마티스텔도 공간이 있을 때 침투에 들어가면서 기회를 만드는 선수지 온더볼 상황, 공을 소유했을 때 지공 상태에서 상대를 벗겨낼 수 있는 엄청난 순속, 가속, 기술이 있는 선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3톱은 실패했습니다. 이 3톱이 실패했다라는 점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첫 번째 실패입니다. 이 자리에 차라리 오히려 온더볼 상황에서의 속도가 좋고 이 자리가 주 포지션인 아자이를 넣었다면 이 자리에 차라리 아자이가 들어갔더라면 나았을 것이고 후반전에 위치를 바꾸고 나서 손흥민 선수와 텔 선수가 위치를 바꾸고 나서 그나마 텔이 조금 살아났던 것들을 생각한다면 텔을 원톱 자리에 놓았더라면 오히려 손흥민, 텔, 아자이로 3톱을 구성했더라면 토트넘의 경기 시작이 조금 더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시작하자마자 1분 만에 포로의 뒷공간을 찔러 넣으면서 골을 넣었는데 클루셉스키, 베리발, 벤탄쿠르로 3미드를 구성을 했다면 포로의 뒤를 벤탄쿠르로 커버하게 했었어야 한다. 스펜스는 왼쪽 사이드에서 그나마 수비를 잘하고 뭐 단소가 있긴 해도 단소가 이 자리를 커버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베리발 자체가 수비력이 너무 떨어지는데 포로까지 올라간다? 그럼 여긴 누가 막는지 하는 거지. 그래서 베일리가 빠르니까 여기 스펜서가 베일리를 막아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램지의 최근 폼이 좋았다. 최근 에스턴 빌라의 경기를 분석을 했더라면 이런 선발 선택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리 최근에 사르가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베리발과 쿠루셉스키, 벤탄쿠르의 3미드를 세워서 중앙 수비력을 완전히 저하시켜 놓고 심지어 이 오른쪽을 보시면 무어조차도 수비력이 안 좋아요. 즉 오른쪽 영역은 무어, 베리발, 포로가 다 수비력이 안 좋아. 그래서 단소가 우왕좌왕하고 헤맨 겁니다. 단소 혼자 외롭게 수비를 해야 했던 거예요. 그것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첫 번째 패착이에요. 이 위치를 보시면 토트넘이 수비 라인은 올려놨지만 단소의 위치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유는 단소가 공격 가담을 했기도 하지만 포로가 전진해 있으니까 이 앞을 커버하러 나와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포로가 이렇게 높이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베리발이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별다른 움직임 못 가져갔어요. 그레이가 최후방에 남아있었던 것은 이 위치가 낮은 이유. 스펜스도 아래니까 그레이도 아래인 거예요. 그레이가 공격에 가담하기도 어려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클루셉스키와 무어가 오른쪽에 붙어있고 이 공간이 또 비어있잖아요. 손흥민 선수와 텔이 왼쪽에 몰려있는데 왼쪽에서는 스펜스가 베일리에게 따라가려고 그레이도 올라가지 못하고 베리발이 살아나지 못하면서 이 실질적으로 3미드를 놨는데 클루셉스키가 무어가 여기서 별다른 역할을 못하니까 본인이 사이드로 가서 플레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드필드 숫자는 줄어들었고 수비의 커버력은 부족하고 결국에 뒷공간은 내주고 중원 자각은 못하고 공격은 연결이 안 된다. 그래서 경기력이 뚝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선수 교체를 통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선수 교체를 토트넘이 어떻게 했느냐. 지금 보시면 후반전 시작과 함께 무어를 빼고 비두마를 넣었어요. 그러면서 클루셉스키가 오른쪽 사이드로 갔죠. 그리고 72분에 벤탄쿠르가 지쳤기 때문에 벤탄쿠르를 빼고 경고도 있었기 때문에 사르를 넣었어요. 이 사르를 넣은 건 좀 공격을 강화하는 의지도 있었겠죠. 비두마가 벤탄쿠르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 상황에서 여전히 그레이와 단소의 위치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단소가 공격하러 간 게 아니라 단소가 포로의 뒤부터 커버해야 될 상황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단소가 많이 움직여야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 포로가 수비를 너무 안 내려와주고 포로가 공격적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결국 후반전에도 전술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나마 클루셉스키의 크로스를 테리 밀어넣을 수 있었던 것은 테리 가운데로 이동하고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로 가면서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주니까 하프 스페이스에 공간이 생겼고 그 공간 속에서 테리 빠져들어가서 골을 넣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이 선발 전략이 틀렸다는 게 후반전에 일부 증명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기력 전반에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반면 1대0 리드 상황에서 2대0이 됐을 때 조금 안정이 되니까 에메리 감독은 그때 가서야 새로 영입한 아센시오와 레시포드도 투입해보고 쓰러졌던 디뉴를 빼고 마트센을 넣었던 것은 정말 개인적인 차원의 교체였죠. 개인적인 퍼포먼스 이런 컨디션 차원에서. 결국 전술적으로 또 용병술적으로 이 경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운영을 잘 못해서 졌다고 할 수 있고요. 경기 기록을 끝까지 보더라도 점유율 비슷했어요. 에스턴 빌라는 굳이 점유율을 높이 가져가지 않았다. 이 점유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의도치 않게 포스텍의 방향과는 달리 토트넘이 원하는 역습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이전에 에메리 감독이 포스텍의 토트넘에게 졌던 이유는 경기를 장악해놓고 토트넘이 그렇게 장악을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역습을 했을 때 뒷공간을 털리면서 골을 먹었던 건데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공을 많이 갖지 않고 경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슈팅이 16개 나왔고 빅찬스가 4개였어요. 2대0으로 이겼는데 빅찬스가 4개였고 뭐 골대 강타도 있었고 5골 정도를 넣을 수 있는 경기였고 토트넘도 빅찬스가 3개 있긴 했어요. 그중에 테리 하나 넣었고 손흥민 선수가 하나 놓쳤고 그 외에도 손흥민 선수가 분명히 슈팅 기회를 여러 번 잡긴 했어요. 그러나 다른 선수들도 다 슈팅을 가운데로 차는 상황이 됐고 이 경기를 뭐 전체적으로 경기 내용으로 스코어를 보자면 5대2 내지 5대3 정도로 에스턴 빌라가 이길만 했다. 근데 토트넘이 이렇게 많은 기회를 그나마 만든 것은 콘사까지 전반전에 부상을 당하면서 에스턴 빌라는 전문 센터백이 없는 채로 경기를 했기에 그나마 토트넘의 공격진이 조금은 뭔가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술적으로 에스턴 빌라를 공략해서 좋은 장면을 만든 것은 아니다. 그렇게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6번의 빌라의 슈팅 중에 7개가 유효 슈팅이 됐고 또 여기서 골대 한 번 때리기도 했고 박스 안에서만 13번의 슈팅이 나왔다라는 것. 즉 여기서 중요한 것. 박스 안에서 13번의 슈팅이 나왔다라는 것. 상대가 공격을 전개할 때 중원이 허술해서 쉽게 통과되고 마지막 순간에 킨스키의 선방이라든지 수비의 욕찬 방어로 위기를 넘긴 상황이 많았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에스턴 빌라 빅찬 스미스가 3개가 있었어요. 2대0이었는데 빅찬 스미스가 3개, 토트넘의 2개니까 이 기록으로 보더라도 뭐 5대2 내지 5대3으로 경기가 끝나는 게 합당한 내용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고요. 손흥민 선수가 전반전에 거의 수비 지역에만 있다가 후반전에 그래도 공격이 살아났던 것은 왼쪽 사이드로 가면서였고 마티스텔은 중앙에 가면서였다. 그 이유는 손흥민 선수를 중앙으로 쏠 때 제대로 강점을 발휘하려면 뒷공간에 습격하는 장면들이 나와야 되고 전반전에 그 빅찬스 미스와 같은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에스턴 빌라가 선제골을 빠르게 넣었기 때문에 뭐 그 뒤에도 전진하는 상황이 있긴 했어도 두 번째 골까지 넣고 난 뒤에는 뒷공간을 아예 안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의 위치를 바꾸기도 했을 거예요. 텔과 손흥민 선수를. 오늘 경기 드러난 것은 텔이 왼쪽 사이드에서 정말 오래 있었지만 그 어떠한 유효한 장면을 만들지 못했고 오히려 가운데 갔을 때 그나마 감각적인 마무리로 한 골을 넣어서 토트넘 데뷔골을 넣었다는 정도만 긍정적이었습니다. 전체적인 기록을 보시면 손흥민 선수는 물론 패스 횟수 자체가 많지는 않았지만 89%로 안정적인 패스 연결을 했어요. 하나의 슈팅은 빅찬 스미스 골키퍼에게 막혔고 2개는 수비 블록에게 막혔죠. 텔은 71%에 불과한 패스 성공률, 공을 빼앗긴 게 무려 18번. 18번이나 공을 빼앗겼습니다. 즉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공을 지키고 연결하기 어려워 보인다. 5번의 드리블 시도 중에 3번 성공하긴 했지만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빼앗기고 물러서고 드리블 성공조차도 역주행에 가까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나마 롱볼, 전환 패스, 키패스, 센스 자체가 없는 선수는 아니었지만 여러모로 마티스텔이 토트넘의 새로운 해결수와 경기를 만들어줄 선수는 아니다. 제가 봤을 때 텔은 히샬리송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선수다. 솔랑키보다 떨어진 선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9번 위치에서는 왼쪽에서는 손흥민 선수에게 클래스 차이가 너무나 나고 오른쪽에 갔을 때 어떻게 뛰는지를 저는 그거를 차라리 봐야 될 것 같다. 존슨보다 텔이 나을지. 그런데 텔이 보여준 순수한 속도를 보자면 존슨이 열심히만 뛰면 즉 지난 시즌 정도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존슨보다 나을지도 잘 모르겠다. 결정력도 최근에 존슨이 좋긴 했으니까 그런 경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거나 오늘 FA컵에서 탈락한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에메리 감독과의 감독 대결에서 완패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경기 탈락에 대해서 더 이상 저는 부상에 대한 그 변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경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이야기할지, 그리고 카라바오컵에 이어서 FA컵도 탈락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리그 성적을 꼬라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왔던 것은 모든 컵 대회에 살아남았기 때문인데, 이제 유로파리그 하나 남았거든요. 토트넘 운영진은 감독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전 토트넘 담당 기자인 디 애슬레틱의 찰리 에클셰어 기자가 이 경기 결과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거취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했는데, 과연 어떤 소식이 이어질지 입중계는 이 시간 여기까지 좀 줄이도록 하고요. 앞으로 나올 소식들은 저희가 빠르게 소식이 나오는 대로 인터뷰부터 현지 보도와 반응까지 분석 영상 제작해서 올릴 예정이니까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2개의 컵대회에서 탈락한 토트넘의 감독 변화, 감독 경질 상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준TV 입중계 항상 함께해 주시면서 감사합니다.